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019년 새해 첫 출근길 맹추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걸었던 길이지만 유난히 더 분주해 보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 추위로 움츠러들지만 마음만은 춥지 않은 한 해를 기대하며 2019년 첫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부터 제로페이 사업이 본격화되고 종로와 광화문 등 4대 문안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됩니다. 올해 아동수당은 만 7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모든 아동들의 보육 차액료도 지원됩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늘고 있는 고령 인구 등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는 천호동의 속사정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어제 오후 광진구 자양동의 빈 주택에서 쓰레기 더미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 기해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서울살이 정보를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이 올해 본격화됩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시범 실시된 제로페이 사업에 따라 가맹점에서 관련 앱을 통해 결제하면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실 영업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가 카드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는 그 카드 수수료를 거의 제로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담이 줄어들어서 올해부터는 4대 문안 도로의 제한 속도도 변경됩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올 3월까지 관련 교통안전 표지 등 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6월경부터 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차량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췄을 때 보행자 안전이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는 69% 정도로 보행자 사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이달부터 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더불어 이달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실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들도 100%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밖에 9월엔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하고 10월엔 강서구 마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한편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와 정보소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광진구에서 서울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마주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강북을 잇는 천호대교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강동구의 얼굴 역할을 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43만, 강동구의 관문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는 천호동의 속 사정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살펴봅니다. 태양빛을 머금은 유리 벽면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넓은 대로변을 사이로 늘어선 빌딩들은 흡사 마천루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거리의 뒤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군데군데 균열이 간집해 언제 지었는지 가늠하기 힘든 건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휘황찬란했던 대로변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이곳은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초고층 건물 뒤편으로 즐비한 낡은 집들. 같은 동네인데도 일부 지역을 사이에 두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들은 천호동이 상반된 모습을 갖게 된 것에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유적의 보존을 이유로 이 지역에 적용된 규제입니다. 미간에 묵혀 있다 보니까 2층, 3층 분이 못 짓고 있는 그런 부분 안 되니까 엄청 낙후돼 있는 지역이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적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천호동의 경우 북쪽으로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남쪽으로 풍납토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특성상 최고 6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인구 구조에서 비롯된 천호동의 생활 환경을 꼽습니다. 고령 인구와 더불어 전 월세 임대 수익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천호동의 한 주거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세를 주고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이제 세를 오는 사람이 많지. 단독주택도 열리면은 3층, 4층, 5층까지 가는 사시게 나와. 거기 어마어마한 세가 나오는 거야. 조그만 지역 가진 사람보다 훨씬 수입이 많어, 그게. 천호동에 적용되는 개발 규제와 전월세 수익에 의존하는 노인들이 밀집한 인구 구조가 지금의 천호동 풍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개발 움직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호대로변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모했습니다. 아까 봤었던 천호동 주거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확연해집니다. 하지만 이 일대에 세워진 신축 건물들은 특정 지역만 콕 집는 핀포인트 방식의 규제 완화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호대로변에 유동인구가 많았던 데다 지하철 2개역이 인접한 역세권의 이점으로 지자체의 규제 완화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호대로변은 아무래도 역사문화 미관지구 아니고 상업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천호대로변이 탈바꿈하는 동안 뒤편의 천호동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 지구단위계의 결정으로 개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수차례. 천호 뉴타운 사업 무산과 정비구역 해제 등 개발 계획에 잇따른 좌초로 지역 발전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뒤이어 도시재생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전문가는 천호동의 발전을 위해 지역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울타리 안에서 지역에서 일고 있는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준의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문화 고분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암사,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상적인 토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좀 더 완화해서 천호동은 1960년대에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1000개가 넘는 민가가 살만한 지역이라는 뜻을 담아 천호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울시에 편입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는 오늘날 정체된 천호동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시내 8만 호 추가 공급안도 포함됐는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초점이 양적 공급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주민의 삶과 질, 그리고 지역 경쟁력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의 미래와 현대적 어울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지역 발전까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방향은 최근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공공주택 8만 호 추가 공급 계획에 담았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을 지을 땐 편의시설과 창업시설 등 인프라가 함께 조성됩니다. 또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 1,000호를 조성하는 등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발굴하고
외곽이 아닌 도심에 공급함으로써 거주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주택 디자인의 혁신과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공급하면서 동시에 또 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고. 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부동산 투기 이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 이익의 환수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토지 공개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근처에서 살던 40대 김호 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집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마포구 동교동 근처에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음식점 10여 개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점포에 있던 주민 3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 불이 시작된 음식점 홀에서 연기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2시 40분쯤 성북구 월곡로 인근에서 주행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송파구가 민선 7기 들어 첫 행정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제일 과제로 복지 분야 확대 개편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송파구청 조직 개편의 핵심은 복지 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복지와 교육을 함께 담당했던 복지교육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됩니다. 복지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인데 이에 맞춰 아동 돌봄 청소년과와 장애인 복지과가 새로 들어섭니다. 또 틈새 없는 아동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돌봄 청소년과, 기존의 청소년과를 아동돌봄 청소년과로 통합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부서로만 이루어진 복지기구를 저희가 전담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강조된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관은 일자리 정책 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돼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 담당관에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 발굴, 청소년 일자리 지원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도맡을 예정입니다. 기존 한시기구였던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단도 국단위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미래 전략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한예종 유치와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송파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 사회화 훈련과 같은 동물 복지를 전담할 동물 복지팀을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안심팀을 만들어 치매 관련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신설된 조직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사 내 시내 면세점이 부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준비가 덜 된 모습입니다. 면세점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사전 승인 기간에 맞춰 급하게 개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사 건물입니다. 이곳에 입점하는 면세점 업체는 26일 날짜로 부분 개장을 내걸고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내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엔 부족한 모습입니다. 직원들도 손님을 맞기보다는 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신촌역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K뷰티 홍보관과 면세점을 입점시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촌역사가 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면세점 사업은 난항에 빠졌고 올해 6월 예정이었던 면세점 개장도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시내 면세점의 사전 승인 기간은 26일까지로 일부에선 업체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급하게 문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개장 이후 상황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면세점 측은 4층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모든 층을 정식 개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촌역사와 시내 면세점 사이에는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 역시 보증금과 임대료 체납 문제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측은 정식 개장까지는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문제를 떠안은 채 사업권 유치를 위해서 졸속으로 시내 면세점을 개장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영화 한 편으로 촉발된 영국의 전설적 록그룹 퀸의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에서는 과거 퀸의 공연 실황을 상영하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예매 시작 1분 만에 준비된 티켓이 모두 매진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엄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팬들의 함성이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멤버 한 명 한 명이 스크린에 등장할 때마다 열기는 더해집니다. 40년 가까이 된 공연 영상이지만 관객들은 마치 퀸이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는 듯 떼창으로 맞이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노래 계속 좋아하셔서 하다가 콘서트를 공짜로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영화 개봉해가지고 2018년 10월 31일 이후에 저 40번 이상 봤어요. 저 기다렸다가 예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고 왔어요. 오리아트홀에서 상영된 퀸의 몬트리올 공연 실황. 팝 마니아들에게 전설로 기억되는 공연답게 예매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500석이 채 안 되는 작은 공연장이긴 하지만 인터넷 예매 개시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두드러졌는데 지역 공연장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무료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500명 선착순을 받았는데 아마 기적적인 것 같습니다. 한 1분 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한편 구로구는 오리아트홀의 열기를 이어갈 또 다른 퀸의 공연 실황 상영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맨몸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앞에는 이색이라는 단어가 붙기 마련이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색 스포츠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벽을 타고 계단 난간을 넘어갑니다. 긴 장애물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옥상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강인한 영혼과 육체를 단련하는 생존운동, 파쿠르입니다. 이타적 생존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생존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최대 시속 360km의 인공 바람이 나옵니다. 지름 4.5m, 높이 19m인 원통형 윈드 터널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체험자는 교관과 함께 하늘로 떠오릅니다. 내년 1월 중순에 정식으로 개장하는 국내 첫 실내 스카이다이빙장에서 체험 행사가 열린 겁니다. 자기가 새처럼 하늘을 나는 느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실전으로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어요. 2024년 프랑스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지금 프랑스 협회 측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2019년부터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신나는 펀한 핫한 장소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스포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노원구는 올해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 연구차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원형 장례 서비스는 연구차 지원과 빈소 차림, 추모의식 같은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제급여를 받는 구민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군은 고인을 시립승화원으로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강남구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갈등 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구민 상담사를 운영합니다. 이달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구민 상담사 5명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 해석 등을 구민들에게 안내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민원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상담실은 구청 1층 별관 공동주택 지원과에 위치해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강남구는 연평균 700건 이상의 악성, 고질, 반복적인 공동주택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성동구청 책마루와 독서당 책마루에 온돌방석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돌방석은 책마루의 계단마당 쉼터에 조성한 것으로 몸에 온기를 제공해 체온을 보존함으로써 주민들이 장시간 책을 보거나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구는 또 아랫목에 앉아 얘기를 나누던 예전의 모습도 구현할 수 있다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전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헬스클럽의 신입 회원들이 부쩍 늘어난다고 하죠.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도 오늘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여럿 보이더군요. 물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기존 회원들만 남게 됩니다. 2019년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그럴싸하고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성취감을 느끼는 한 해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